싸움의 끝에서 단 한 명의 승자를 가려내는 시간, 마켓디너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 법이다. 이 코스피가 8,000피를 돌파하자마자 이 매도 사이드카가 동시에 걸린 오늘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하나의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지난 화요일의 급락처럼 이번에도 뭔가 이 하락을 설명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잡히더라고요. 미국과 일본의 국채금리가 좀 갑작스럽게 튀고 있는 것도 있고요. 환율 이슈에다가 삼성전자의 노조 이슈까지 여전하게 남아있는 시장이죠. 뭔가 갑작스러운 트리거가 생겼다기보다는 시장이 좀 뒤늦게 명분을 찾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이 현대차나 LG전자 이런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좀 살아있는 모습이었고요. 또 일부 중형주들이 단단하게 좀 버텨주면서 희망에 대한 불씨는 아직 꺼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두 줄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아직 상승장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에는 이르지 않나. 다만 매크로적인 걸림돌들이 조금 있는 만큼 시장을 대하는 태도는 좀 바꿔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저의 오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저희 마켓위너와 함께 조정 이후의 반등 기회 그리고 어떤 식으로 시장을 보는 태도를 바꿔야 할지 정확하게 전략 잡아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승부를 가릴 경기 규칙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켓디너에서는 4명의 파트너가 오로지 수익률로 승패를 가리고 있죠. 이 배틀 기간은 4월 27일부터 6월 26일까지 이길 시초가 혹은 당일 종가 기준으로 매수 기준을 삼고 있고요. 수익률이 마이너스 15%에 도달할 때는 강제 청산이 이루어지죠. 다만 이 두 번의 생존 기회, 와일드카드 제도를 준비를 해뒀습니다. 이 설정한 손절가나 익절가가 와도 보유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제도 단 2번 준비를 해뒀습니다. 이미 와일드카드가 2번 정도 나왔는데 다음 와일드카드는 또 언제 나올지 계속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5월 15일 금요일 오늘장에서의 각 파트너들의 성적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제부로 새롭게 1위의 왕자에 등극한 여승재 파트너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굉장히 또 깔끔하죠. 이번 주에 이제 펨트론, 뷰웍스 그리고 LG CNS가 역대급 수익률을 안겨주면서 익절 처리가 됐었죠. 아쉽게도 이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이 밀리다 보니까 함께 좀 손절가를 이탈하면서 정리가 됐지만요. 중요한 건 다음 장입니다. 바로 보시죠. 자, 이 사피엔 반도체가요, 매수 단 하루 만에 30%대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익절 처리가 됐습니다. 이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선수 교체 차원에서 정리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과 같은 장에서도 누적 수익률이 여전히 이 97.2% 단단하게 방어를 해낸 모습 굉장히 눈에 띕니다. 또 오늘 이 시장 급락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신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에 직접 보고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이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략을 바꾼 황호준 파트너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우선 이 전략이요, 제대로 먹혔습니다. SK하이닉스가 조금 아쉽게도 5일선 이탈해주면서 손절 사인이 나왔습니다만 어제 이 자리에서 새롭게 편입된 바로 주인공이죠. 이 제주반도체. 오늘 하루에만 17%대 수익률 선사하면서 익절 처리가 됐고요. 누적 수익률이 이런 급락장에서도 79%까지 한 계단 올라주면서 벌써 80%대 돌파를 눈에 두고 있는 황호준 파트너입니다. 이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포트별로 순위 변동이 있었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필승, 정필승 파트너의 포트폴리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 슈어소프트테크 그리고 JNTC에 이어서 계속해서 한국 무브넥스까지 3연속 익절에 이어서 오늘도 익절 사인이 또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바로 JT였는데요. 5.58% 짜릿한 수익률 안겨주면서 기분 좋게 수익 실현 처리가 됐고요. 이 우진한텍과 KF의 경우에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 주셨는데 마침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떤 그림 그리고 있는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누적 수익률이 플러스 2.7%권으로 양전하면서 3위 자리 다시 한번 지켜냈습니다. 자, 이어서 이 강기성 파트너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이 50%에 가까운 수익률을 올려주면서 어제 드디어
익절 사인 나왔었던 T플렉스에 이어서 오늘도 익절 사인 받은 주인공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 LG 디스플레이 결국에는 12%에 가까운 수익률 기록하면서 오늘 익절 사인 바로 주셨고요. 이 와일드카드를 받은 그런 종목들이죠. 이 신성 ST와 DI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누적 수익률 마이너스 12.95%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변동하는 장세 속에서 포트 내에서도 계속해서 순위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오늘의 최종적인 승자는 누가 될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마켓 디너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잠깐 쉬었다고 보기에는 시장이 좀 과도하게 하락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연 잠깐의 흔들림일까요? 아니면 본격적인 조정의 시작일까요? 오늘 이 두 분의 파트너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승재 파트너님, 정필승 파트너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좀 앞에서 분위기를 좀 굉장히 띄워보고 싶은데 그러기엔 오늘도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았던 그런 시장이죠. 우선 바로 가위바위보로 순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 둘이 짜신 건 아니겠죠? 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 약간 이 정도면은 두 분께서 뭔가 묘한 기류가 흐르지 않는. 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네. 네, 드디어 승부가 났습니다. 오늘 먼저 하시겠어요? 네, 제가 짧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승재 파트너님 1위로 또 등극을 하셨죠? 거기 네, 소회도 감사합니다. 잠깐 좀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시장에서 1위를 하면서 기분이 한편으로는 좋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시장이 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마냥 또 기분이 좋지만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어제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가 이렇게 마이너스 6%대 급락할 것이라고는 우리 시청자님들도 생각하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고 또 고민이 깊어지시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오늘 마켓 위너 시청하시면서요. 조금이라도 답답함이 좀 풀리시면 좋을 것 같고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은요. 시장 대응하시는 데 있어서 다음 주 또 도움이 되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인사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새롭게 1위의 왕좌를 거머쥔 그런 소감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참 이런 난세에 또 이런 수익률이라니 다시 한번 또 놀랄 수가 없는 그런 결과인 것 같네요. 또 이어서 필승. 네, 필승. 네, 저희 필승 파트너님도 이제 다시 한번 3위로 올라서셨죠. 맞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인사랑 그다음에 소회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필승, 정필승입니다. 다시 3위에 복귀를 했습니다. 예, 잠깐 내려갔다가 잠깐 다시 올라왔는데 이것도 기분이 좋네요. 오늘 안 좋은 장에서. 자, 뭐 그렇습니다. 오늘 아마 굉장히 좀 놀라셨을 거예요. 놀라셨을 거고. 근데 이제 뭐 항상 우리가 이제 그때 전쟁, 그 미국과 이란의 전쟁, 그 중동 리스크가 터졌을 때도 사실상 그때 우리나라가 5,000포인트에서 6,000포인트까지 가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항상 급하게 올라가면 어떠한 조정을 항상 어떠한 이유와 같이 좀 묶어서 빼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5월 달에 이번 5월에 14일, 그러니까 어제까지 해서 20%가 급등을 코스피가 했어요. 네. 그렇게 따지자면은 오늘 같은 장에서도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죠. 그것들이 또 조정의 한 역할을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매크로 지표들이 조금씩은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건 이따 제가 강의 때 좀 여러분들께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렇게 인사 말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뭔가 명쾌한 이유가 없이 좀 굉장히 강한 매도가 나왔다라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겠네요. 실제로 또 매크로 쪽에서도 약간 조금은 눈치를 채야 하는 시그널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오늘 잠시 후에 강의에서 여승재 파트너님 그리고 이어서 정필승 파트너님이 오늘 강의 준비를 해주셨죠. 맞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자,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시장인 게요. 이게 장 초반에 좀 상승하던 종목들도 갑작스럽게 좀 하락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은 좀 윗꼬리를 달면서
상태에서 마감이 됐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조정의 시작이라면 어떻게 될까 좀 불안한 마음도 들었는데 우선 여승재 파트너님 포트폴리오 한번 쫙 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은 오늘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 사피엔 반도체 좀 미련 없이 수익 실현하고 털고 나온 게 지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또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이제 제가 목표가를 설정할 때 네. 바로 이제 4월 최고가 이 부분을 목표가로 설정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 도달해서 수익 정리를 하게 되었고요. 이 사피엔 반도체 오늘 제가 이제 수익 매도 사인을 드렸지만 앞으로도 올해 수익 실적 면에서 긍정적인 전망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을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사피엔 반도체 지금 보시면 4월 24일 날 최고가가 57,200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장중 고가가 56,900원으로 해서 이 55,000원 위로 56,000원, 7,000원, 8,000원까지는 저항 구간이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시장 상황에서 이제 추격 매수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시겠지만은 또 조정 시에 매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꾸준히 지켜보시면 좋은 종목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좀 손절가 라인 다가가면서 좀 이탈을 하게 됐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칼같이 손절 사인을 주셨어요. 제가 지금 시장 상황이 모트렉스를 네. 준비했던 때서부터 시장 상황이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랬죠. 시장이 수급 불균형인 상태였고 또 모트렉스가 긍정적인 면도 기대되어지는 투자 포인트가 있지만 아무래도 시가총액 사이즈가 소형주다 보니까는 시장 변동성에 좀 휘둘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손절가를 좀 짧게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8,500원으로. 그래서 오늘 아쉽게도 이런 시장 흔들림, 사실 화요일 증시에서는 잘 버텨주었기 때문에 오늘도 좀 잘 버텨주지 않을까 했는데 장 후반 들어서 버티지를 못하고 8,500원 종가 기준으로 해서 손절가를 이탈시켰기 때문에 저는 손실을 길게 가져가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짧게 끊어내고요. 또 추후에 이 추세가 완전히 망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되는 시점 또 제 상승 레이더의 매수 신호 이런 포착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재매수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신에 이 MC넥스는 상당히 오늘 시장 하락에 비해서는 되게 좀 탄탄하게 버텨주는 모습이더라고요. 계속해서 지켜볼 좀 필요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MC넥스가 이제 코스피 종목이고 또 중형주보다는 좀 가벼운 체급이거든요. 네. 지금 시가총액이 한 4,072억 정도 되는. 그런데 제가 준비를 했던 5월 13일 동시 신호가 포착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미 실적도 발표한 상황이고요. 앞으로의 그 실적 전망은 이 전장 카메라가 핵심 선장축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랫꼬리를 달고 이 신호가 포착되었던 이 가격 저가 부분, 이 가격을 이탈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이 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공개 방송에서도 제 매수가보다 더 유리한 가격 23,500원, 23,000원 가격에서는 여전히 매수 관심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22,500원을 이탈시키지 않는 흐름이라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MC넥스 충분히 매수 관심 주셔도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좀 반등을 나와줄 수 있을지 좀 기대감 안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덕산트코피아 한 번만 좀 볼까요? 보니까 이제 슬슬 좀 외인이랑 기관 쪽에서 매수 흐름이 다시 좀 잡히고 있더라고요. 조금 더 지켜봐도 충분히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손절 많이 하셨을 네. 거예요, 종목들에서. 그런데 덕산테코피아 오늘 개인 분들이 많이 매도를 하셨어요. 손절을 하신 것 같아요. 25,000원 이탈을 하면서. 근데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25,000원에서 24,000원 사이는 여전히 매수 관심 가격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에서. 그래서 다음 주 시장 안정을 찾아가면서 덕산테코피아도 충분히 좀 반등 모색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어지고 있고요. 여전히 제 최초 매수가보다 조금 내려가 있긴 하지만 네. 고유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덕산테코피아도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필승 파트너님 한번 포트폴리오 리뷰 점검을 해보려고 네. 하는데요. 우선 JT가요. 아침에 좀 갭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칼같이 또 바로 타이밍 네. 좋게 익절을 주셨죠. 맞습니다. 일단 제가 이거 뭐 상한가 보인다고 얘기하긴 했는데 네. 일단 오늘 시장이. 시장도 그랬고 실적 발표가 아침에 바로 떴어요. 실적 발표가 바로 뜨자마자 이게 이제 윗꼬리를 달고 더 네. 치고 올릴 줄 알았는데 조금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 같아서 그냥 바로 익절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뭐 JT 같은 경우는 원체 또 시총이 가벼운 종목이라서 아까 우리 옆 파트너님 말씀처럼 시장 변동성이 있어서 굉장히 또 많이 또 좌지우지가 되기 때문에 네. 칼같이 조금 익절 처리를 했고요. 일단 뭐 한국 무브넥스 좀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한국 해드리도록 무브넥스 봐야죠.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기준봉 요 이제 수급이 들어왔을 때 하단에 바닥을 다진 다음에 하단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기준봉이 이제 들어와서 여기 종가 부근에서 매수를 해서 6,000원을 목표가로 두고 갔었는데 이 기준봉의 상단의 거래량이 이제 호가창에서 엄청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 기준봉의 고가를 뚫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5,960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냥 저는 전량 익절 처리를 하고 항상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급반등 나올 때 내 수익 구조가 하루 만에 수익이 뭐 한 15% 이렇게 형성이 되면 그냥 저는 익절 처리를 하는 스타일이라서 네. 그냥 과감하게 조금 잘라냈다, 익절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는 조금 뭐 다른 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어떤 거 좀 한번 볼까요? 우진엔텍 우진엔텍 한번 보시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 홀딩이었어요. 이유는 지금 전체적인 흐름상에서 이게 뭐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왔다가 지금 이제 가는데 첫 번째로 일단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격이 23,200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건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갑자기 급하게 빠진 거라서 실질적인 진 바닥은 23,200원인데 네. 이게 지금 여기를 찍고 나서 말아 올려줬단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보면 말아 올려줬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에 이게 이제 만약에 양봉 전환이 안 돼서 밑으로 빠지면 과감하게 저도 그냥 손절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월요일까지 조금 지켜봐야 된다. 네. 이유는 일단은 외국인 수급이 현재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주일 7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고 실적이 오늘 발표가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조금 모자랐어요. 조금 모자란 수준이라서 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대로 홀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 거는 케이프 한번. 케이프 한번 볼까요? 케이프 네, 한번 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입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죠. 네. 자, 일단 케이프 같은 경우에 오늘 실적 발표가 났는데 어마어마했어요,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650% 상승을 했습니다. 650%요. 네, 650% 상승을 했고 이게 이제 PER로 봤을 때 전년도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원래 6.6배 정도 됐는데 이게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1분기 실적 기준으로 한다면 퍼가 4배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동종업계가 퍼가 한 12배, 12배 정도 되는데 네. 엄청나게 지금 저평가된 그쵸,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수급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또 기관이 또 들어왔어요. 이 아까 전에 이제 뭐 어려운 장이었는데 네. 들어왔고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좀 사주고 있네요. 계속적으로 네.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 주가는 거래량 없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월요일에 또 한번 반등이 나와준다면 만약에 이걸 오늘 깬다면 네. 제가 뭐 월요일에 또 뭐 손절 처리를 하겠지만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땐 수급이 계속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 월요일에 한 번 더 반등 노려주면 그때 한번 또 집중을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이 또 한번 반등 나왔을 때 굉장히 탄력성이 네, 좋죠. 맞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반등 장세에서의 한번 주가 상승, 이 시세 분출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지난 종목들 리뷰를 봤으니까요. 새로운 종목들을 또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죠. 사실 오늘 파트너님들께서 어떤 종목을 대체 가져오실지 굉장히 좀 궁금했어요. 우선은 이제 옆 파트너님 네. 굉장히 또 공격적으로 하루에 막 두 개, 세 개 이렇게 가져오셨잖아요. 오늘도 되게 많이 좀 가져오셨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몇 개인가요, 오늘은? 오늘 한 종목 준비했습니다. 역시 좀 오늘 시장이 오늘 좀 시장다웠네요. 네,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 제가 준비하는 종목은요. 에이직 랜드입니다. 에이직랜드요. 네, 좀 생소하신 종목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사피엔 반도체를 이번 주 준비해서 또 목표가 도달해서 수익 실현을 했잖아요.
이런 흐름들을 제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시장 지켜보고 종목 발굴을 하면서 보면 네.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의 수익성, 영업이익, 이런 실적 개선세들이 슬슬 좀 보이고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직 랜드도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네. 창사 이래 최대 1분기 매출 이런 부분을 기록을 했습니다. 540억 원 발표를 하면서 창사 이래 최대 분기 매출 경신을 달성을 했고요. 굉장히 놀라운 것은 단순 숫자지만 2025년 연간 매출의 약 74%를 이번 1분기에 달성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에이징 랜드가 그 전까지는 이제 기술 개발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좀 실적이 좋지 못했는데 이 AI 인프라의 확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국내 유일의 TSMC 공식 협력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노조 파업 이런 문제는 분명 리스크 요인이면은 분명하지만 또 에이징 랜드는 삼성전자가 아닌 또 TSMC의 공식 그 협력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면에서 조금 비켜갈 수 있는 종목으로 리스크가 제가 좀 덜하다. 준비를 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메모리 스토리지 컨트롤러 중심의 고부가 가치 프로젝트가 확대되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1분기 매출 72% 말씀을 드렸고요. AI 데이터 센터 확대 국면에서 좀 긍정적인 기대가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차트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래된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생소한 종목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023년도에 신규 상장을 했고 그 당시 이제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지만 실적이 뒷받침되어지지 않다 보니까는 가격 조정을 받아 있는 상황이고요. 2024년 말서부터 해서 장기간 지금 횡보하는 좀 수렴이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박스권 가격 35,000원 가격에서 25,000원 가격의 박스권 횡보 흐름을 굉장히 오랫동안 보이고 있다는 점인데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주가의 방향성은 세 가지입니다. 상승, 횡보, 하락. 그럼 장기간 횡보 이후에는 분명히 방향성을 잡히거든요. 그러면 실적이 개선되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어진다면 상승으로의 방향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처럼 시장 상황 이런 부분에 의해서 실적이 좋게 발표해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영향으로 주가가 빠져 있을 땐 분명히 리스크 요인도 있지만 저는 매수 못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원칙적으로는 상승 레이더 시스템에 신호가 포착이 되어져야 되겠지만은 이 포착되어진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오늘 보니까는요. 동시 신호 잡힌 때가 4월 14일이었고요. 이날 종가가 28,900원입니다. 시가는 27,600원이고요. 오늘 종가가요. 27,55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의 시가와 차이가 없죠. 27,600원, 550원. 이런 부분을 제가 기준 삼아서 오늘 종가로 제가 매수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27,550원. 그리고 목표가는 32,000원. 상당 가격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 상당 가격을 돌파하게 되면 또 굉장히 탄력적인 주가 흐름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상당 가격 32,000원을 목표가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또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 하단 가격을 이탈하는 크지 않은 손실로 정리할 수 있는 가격 26,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 실적에 대비해서 아직 PBR도 상당히 좀 동종업계 대비해서 좀 매력적인 그런 구간이네요. 이 에이직 랜드 저희 목표가와 손절가까지 함께 만나봤고요. 요새 시장 변동성 너무 심하고 지금 조정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 에이직 랜드 계속해서 함께 밀착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잠깐 저희가 알려드리고 갈게요. 지금 저희 화면 하단에 송출되고 있는 QR코드 그대로 스캔하셔서요. 거기 링크 클릭하셔도 되시고요. 이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여승재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공부방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차근차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저희 파트너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공격적인 여승재 파트너님도 오늘은 살짝은 이 종목을 딱 하나 준비를 해주셨는데 또 저희 필승 파트너님께서는 얼마나 또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오늘 종목이 없습니다. 웬일인가요? 그러죠. 예, 제가 사실 이번 주에 네. 원래 화요일도
그 나왔을 때 원래 안 할 생각이었었어요. 오. 종목을 좀 보수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뭐 한국 무브넥스를 해가지고 또 굉장히 잘 됐죠. 네. 다행스럽게 잘 갔죠. 근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일단 준비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다음 주를 좀 놓고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일단 뭐 오늘 이제 케빈 호씨 차기 연준 의장이 또 취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뭐 금리에 대한 방향성도 아직까지 좀 뭐 물론 네. 금리가 인하는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인하는 그렇죠, 지금 분위기가.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결 아니면 인상인데 좀 이따 제가 이제 강의 자료에서도 뭐 나오겠지만 점점 이제 뭐 2027년도 이때를 좀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네. 인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특히나 어찌됐든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계속 지금 유가가 $100 이쪽으로 네. 지금 계속 지금 뭐 $94, $10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유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이제 물가에 이제 슬 드러나기 시작한단 그쵸. 말이죠. 그러니까 2월달 CPI든 PPI든 3월달 CPI든 PPI든 그건 크게 그러지도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번 달 4월, 그러니까 4월 PPI, CPI가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그런 모습을 쇼크였죠. 네. 보여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는 슬 유가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인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지금 현재 주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조정을 과거에 전쟁으로 일어난 조정은 단기간에 좀 끝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지금과 같은 이 분위기에서는 어찌됐든 조금 보수적으로 움직이고 종목 수를 좀 타이트하게 가져가면서 네. 익절할 건 빨리빨리 익절하는 그런 좀 전략으로 좀 움직여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네. 오늘은 제가 종목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너무너무 이해가 되는 게요. 지금 방금 보니까 이 페드워치 툴 지금 12월 초까지 연준이 오히려 금리를 인상하는 네, 가능성, 맞아요. 그러니까 올리는 가능성이 지금 40%대까지 엄청 높아졌네요. 확실히 좀 보수적으로 가져가고 익절할 땐 빠르게 익절하는 그런 전략을 좀 내세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빠르게 익절하는 그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가냐? 굉장히 방법은 간단하죠. 저희 화면 하단에 송출되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링크 클릭 통해서 입장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게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문자도 준비를 해뒀었죠. 샵 3772번을 통해서 정필승 세 글자 문자로 보내주세요. 저희가 계속해서 있을 이야기들까지 추가로 시황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만나보는 이런 전략들 그리고 종목들까지 함께 해봤고요. 이제는 계속해서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매일 아침마다 저희 파트너님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저희 옆 파트너님, 제가 이런 공개방송 관련 이야기를 좀 드리기 전에 이게 약간 좀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그냥 좀 조정 시에 매수를 하기에는 매크로 쪽에서 좀 싼 시그널들이 몇 가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환율도 1,500원 막 넘어섰고요. 미국 채금리가 또 10년물이 4.5%, 30년물이 5% 이렇게 네. 막 튀어오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좀 본격적인 보수적 관점을 좀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약간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오늘 장중에도 계속 밴드 공부방에서 시황을 계속 전달을 해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침 장전 시작되는 라이브 공개 방송에서도 조정 시 매수 의견을 많이 들으실 텐데 네. 이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해드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10일, 일요일이었습니다. 지난 1일, 10일 날 이제 제가 주말에 금요일 미국 증시 마감한 내용을 다 정리를 해서 또 브리핑을 해드리거든요. 네. 아마 이번 주 일요일에도 제가 똑같이 해드릴 텐데 그때 이 코스피 지수가 5월 달의 강세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준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이 기준 포인트를 이탈시키게 되면 네. 강세가 일단 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좀 피하셔야 되는 그런 신호가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제가 제시해드린 그 코스피 지수가 7,498포인트에서 7,384포인트를 제시해드렸어요. 네. 이 지수가 이탈하지 않으면 강세는 유지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오늘 장중 오후 3시에 제가 말씀드린 지수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마이너스 이탈이 6%. 나왔네요. 네, 네. 이탈은 아니고 네. 가까스로 지켰어요. 약간 진짜 터치. 가까스로. 네, 네. 그래서 종가상으로는 오늘 7,493.18포인트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일간 흐름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과매수 신호가 풀렸습니다. 네. 일간에서는. 하지만 주간, 월간에서는 과매수 신호가 아직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7,250포인트를 이탈하게 되면 이제 주간 흐름에서도 과매수가 풀리게 되면서 네. 약간의 조정, 가격 조정. 지금 오늘 마이너스 6% 빠진 것도 조정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네. 주간 기준에서 과매수가 풀리면 좀 더 세게 나올 수 있어요. 해서 그런 리스크 요인이 있기 때문에 매수를 조정시 하신다 하더라도 확인하고 반등을 확인하고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오늘 지수 하락이 사실 미중 정상회담 여러 가지 요인,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단 한 가지 기준을 말씀을 드릴게요. 누구나 확인하실 수 쉽는 미중 정상회담이 잘 됐다, 잘 안 됐다. 이 판단은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이는 지표가 WTI 국제 유가입니다. 미중 정상회담 하면서 중국이 이란한테 이쯤이면 됐어, 그만하자. 이런 시그널을 주지 않으면 국제유가 내려가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국내 시장 시간 기준으로 10시부터 그러니까 우리 국내 증시 정규장 개장하기 전까지는 국제유가가 WTI 기준으로 101달러였어요. 네. 여전히 100달러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있었죠. 지금은 또 근데 103달러예요. 네. 102, 103, 104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보면 오늘은 전혀 매수하는 신호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또 일요일 날 공개 방송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녁 9시에. 오시면 또 에코프로 2차 전지 종목들 추세 이탈 경고 등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자세하게 진단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는요. 일요일 저녁 공개 방송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각 WTI가 103.8달러, 전일 대비해서도 거의 3%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이 일요일 오후 9시, 밤 9시에 약간 좀 긴급 점검 방송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희 공개 방송 반드시 함께 하셔야겠고요. 다음으로 저희 옆 파트너님 말고도 저희 필승 파트너님도 매일매일 지금 저희 공개 방송 함께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몇 시에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저는 이제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네. 오전 8시 10분에 방송을 해서 8시 45분까지 약 한 30분 정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대응인데 오늘 아침에도 무료 방송에서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라. 종목 늘리지 마라. 네. 철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종목 늘리지 말고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오늘 익절 나면 그냥 익절하십시오. 종목수 줄이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렇게 대응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요일 애프터마켓 끝나고 오후 5시에 또 무료 방송이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평일 개장 50분 전 저희 아침 8시 10분마다 저희 함께 할 수 있는 정필승 파트너의 공개 방송까지 차례대로 스케줄 만나봤고요. 시간이 또 벌써 이렇게 됐네요. 정말 아쉽지만 둘 중에 한 분 오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요. 여승재 파트너님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굉장히 또 시황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잖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계속해서 이어가는 마켓이는 후반전, 오늘 과연 시장이 왜 급락했는지, 앞으로의 전략은 어떻게 바꿔봐야 할지 저희 필승 파트너님과 이어가도록 할게요. 옆 파트너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자의 내공을 기르는 시간, 오늘과 같은 급격한 이 급락장에서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마케디노 후반전 정필승 파트너의 코치와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우선 오늘 우리 시장 어느 정도 예견된 조정이긴 했습니다만 그 골이 깊어도 너무 많이 깊었었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삼성전자 노조 파업 이슈도 당연히 있었고요. 환율이 1,500원을 뚫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우리만의 이슈라고 하기에는요. 지금 또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1.6% 급락하면서 출발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들 그리고 그 이후에 대응 방법까지 알려주신다고 하네요. 정필승 파트너님 얼른 나와주세요. 네, 마케디노 후반전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참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전쟁 여파로 인해서 그때 막 엄청 밀고 이랬을 때랑 오늘은 또 다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전쟁 이슈였고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펀더멘탈이 계속 유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괜찮습니다. 조정입니다. 좀 더 기다리십시오. 잡으세요. 이렇게 했었어요. 그때는 말도 안 되는 변동성이었어요. 막 12% 빠지고 막 갑자기 12% 올리고 막 이런 시장이었단 말이에요. 왜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짧은 기간 안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전년도 이제 2025년도에 코스피가 75%가 올라갔는데 거래량이 2020년, 2021년에 절반 수준도 안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는요 90% 올라갔어요. 코스피가. 그러면 물론 거래량은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조정 나오는 건 당연한데 그 조정 첫 번째가 바로 전쟁이었다. 두 번째가 이제 오늘과 같은 부분이다. 그 이유는 바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아까 전에 우리 옆 파트너님께서도 코스피의 어느 그 지점을 이탈을 하게 되면 당분간 조정이 있을 것이다. 저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네, 그건 저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볼게요. 저는요, 여기 7,525포인트 있죠. 여기를 밀면 주가가 오늘 조정이 있을 것이고 당분간은 좀 조정폭이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장중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여기를 뚫어 올린 다음에 갭으로 뚫어 올렸거든요. 갭으로 뚫어 올렸어요. 여기에서 저항 맞다가 여기에서 갭으로 뚫어 올린 다음에 여기를 박스권을 형성을 시켰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7,500포인트, 7,525포인트 여기를 밀면 조정이 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밀어버렸죠. 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도 아마 개파락으로 시작할 것은 당연하고요. 그래서 조정이 일단은 있다라는 거는 분명합니다. 자,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코스피는 이번 달, 그러니까 5월 14일 어제까지 20%가 급등을 했습니다. 당연히 조정이 들어와야죠. 그런데 웃기지 않아요? 코스피는 20%가 갔는데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코스닥은 박스권이었어요. 박스권. 1,200포인트가 저항이었어요. 1,200에서 박스권을 이렇게 치고 있었는데 얘는 왜 밀리는 거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너스 8% 빠져서 그래요. 코스피 빠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코스닥은요? 코스닥은 원래 자금이 잘 안 들어와요. 코스닥은 자금을 잘 안 들어오고요. 코스피 밀리면 코스닥도 밀립니다. 그죠? 그러면 코스닥 많이 담아놓은 분들은 어때요? 포모 오죠,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코스닥은 안 빠질 줄 알았는데 삼성 노조 아니야? SK하이닉스는 왜 빠져?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든 지금 갖다 붙여서 일단 조정 주는 시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이유가 있죠. 자, 첫 번째는 지정학적인 거예요.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요. 이란에 강경 발언했어요. 더는 인내하지 않겠다. 하루 만에 사라질 것이다. 이런 또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란이 인도 화물선을 드론이 그냥 그대로 때려가지고 그 화물선이 침몰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구조원들은 다 살았어요. 하지만 침몰을 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종전 아닙니다, 여러분. 하도 우리나라 언론이나 여러 군데에서 마치 8,000포인트, JP모건 8,000포인트, 골드만삭스 8,500포인트 막 얘기했죠. 오늘 8,000 찍고 나서 밀렸어요. 엊그제도 7,997포인트 찍고 밀렸잖아요. 8,000이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밀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전쟁 안 끝났어요. 종전 아니에요. 유가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유가가 $70 밑으로 내려와야 전쟁 끝나는 거다. 전쟁이 진정 끝나는 건 $70 밑에다. 그러려면 그게 지금 꽤 걸려요, 이제. $70 밑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기간이 상당수 걸릴 겁니다. 그래서 물가 얘기를 한 거예요. 유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 쉽게 내려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물가가 인플레이션 우려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시진핑 주석께서 만나셨어요. 그죠? 대통령님과 만났어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제가 봤을 땐 단단한 것 같던데요. 애매한 느낌이었어요. 물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그 부분은 뭐 공통적인 생각, 핵 이런 거는 공통적인 생각이고 뭐 아까 또 언론 보도 보니까 북한과에 관한 대화도 나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됐는데 대만 문제 no 얘기하지 마.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대만 문제 우리가 알아서 할게. 신경 쓰지 마. 뭐 아무튼 뭐 썩 나이스하지 않았어요. 엔비디아만 좋았어요. 엔비디아만. 여럿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H200에 대한 그 부분만 좋았어요. 엔비디아만. 그래요. 이것도 좀 그런 영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큰 영향은 요거였어요. 요거. 삼성전자 노조 파업. 제가 삼성전자, 삼전과 사는 남자 이래가지고 한때 삼성전자를 17만 4천 원에 잡으십시오. 18만 1천 원에 잡으십시오 이랬거든요. 지금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4월까지만 삼성전자 하셔야 돼요. 5월부터 하시면 안 돼요 이랬어요. 물론 올라갔죠. 근데 그건 우리 거 아닙니다. 거래량 보십시오. 아니에요. 그리고 어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노조가 이미 예정을 하고 있었어요. 노조가. 이미 뭐 일자는 다 나와 있었는데요. 다 좋다 그러죠. 보도에서는, 언론에서는. 다 좋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냥 따라 들어간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조정 나왔어요. 세게. 지금 그런데 지표도 안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제.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삼성전자 이 노조 파업은 결국에는 얘기 안 한다 그랬어요. 사장단이 얘기해가지고 만나갖고 우리 한번 대화로 풀어보자. 정부에서도 나서가지고 한번 대화로 풀어보자 했는데 노조가 안 한답니다. 6월 7일 이후에 한다입니다. 일단 파업 시작한답니다. 일단 안 좋죠, 그죠? 안 좋아요. 자, 두 번째는요. 이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금리 쇼크. 이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전쟁의 변동성은 아무것도 아니다. 금리가 인상되면은 이거 변동성이 엄청날 거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3월부터요. 금리 변동성. 파월 연준 의장이 유가는 일시적이다. 금리 인상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죠. 어때 이제? 연준 의장 바뀝니다. 오늘부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원래 매파적인 성향이 있었던 사람이라서 그것 때문에 또 한때 케빈 워시 해가지고 막 주가 또 조정 나오고 막 이랬잖아요. 전부 노이즈가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케빈 워시가 연준의 독립성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 뭐 이러잖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금리 방향성은. 일단 인하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동결 아니면은 인상인데 지금 기조가 국채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30년물 국채금리 어땠습니까? 30년물 국채금리 5% 이상 갔고요. 그게 20년 만이에요. 그다음에 일본의 그 국채금리도 그 10년물이 29년 만에 2.7% 이상 올라갔어요. 원래 일본은 낮았어요. 낮아서 뭐 크게 올라가도 뭐 그랬는데 무슨 말이냐면 글로벌적으로 지금 물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금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이제 우리 기반,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래서 금리 쇼크, 환율 급등, 환율 1,500원이죠. 국채금리가 올라가니까요. 당연히 그래서 안전자산으로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거 막 매도 다 하고 다 가주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나라 시장에 원화가 많이 풀리겠죠.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 원화 어땠습니까? 약세죠. 네, 원달러 환율 우리나라 원화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도요. 어려워요, 지금 상황이. 자, 그래서 변동성이 왔어요. 자, 그래서 요 부분을 제가 조금 가져왔어요. 페드워치. 요게 이제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가 동결이에요. 중앙값이. 그다음에 여기가 인상이고 여기가 인하입니다. 자, 시간상으로 보세요. 2027년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인하 없어요. 인하 없어요. 인하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동결은요? 올해는 거의 동결이겠죠. 올해는 거의 동결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27년 말까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동결 점점 줄어들고요. 인상이 점점 늘어납니다. 81%까지 늘어나요. 내년 말 12월 기준으로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26년은 동결이라 치고 이 전쟁이 이뤄낸 이 유가 상승이 단기간에 끝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란 말이에요. 애시당초 전쟁 한 2주 했으면 끝냈으면 금방 자리 잡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2달이 넘었죠. 이거 유가가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는데 시간 엄청 오래 걸립니다. 엄청 오래 걸려요. 그러면 결국에는 뭡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연준에서 고민하겠죠, 그죠? 금리를 인상해야 되나 인하해야 되나. 그런데 글로벌 전반적으로 일본의 재무상도 얘기했잖아요. G7 만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 한번 나눠봐야 된다. 네, 지금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만 지금 가만히 있어요? 네, 저는 그게 조금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동결 기조에서 점진적인 인상 기조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아침에도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보수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전쟁 났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보수적으로 해라 그랬어요, 제가. 종목, 저는 뭐 뒤에 기준봉 얘기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오늘 딱 이렇게만 하고 마무리할 건데 보수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 보수적으로 우리가 해야 돼요. 전쟁 처음에 미국과 이란의 전쟁 발발했을 때 처음에는 뭐 별거 있겠어 했는데 어때요? 생각보다 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큰일 났다 이러죠. 그러면 종목 엄청 사놨어요. 막 간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충분히 익절할 시간 줬어요. 그러면 그때도 익절하고 포트수 줄이고 종목수 줄여서 보수적으로 대응했어야 됩니다. 거래량이 크게 동반돼서 올라가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코스피 거래 대금이 50조 원으로 가면 그때부터 변동성이 심해져요. 코스피의 거래 대금이 최소 30조로 유지가 돼야 변동성이 줄어듭니다. 근데 코스피가 최근에 계속 50조 이상씩 들어왔죠. 변동성이에요. 한 방에 쫙 뺀단 말이에요. 그 시그널들을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장은요. 다 좋다 그래서 다 좋다 그러면 다 가는 시장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보셨잖아요. 개별 종목 장세라는 거. 이미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개별 종목 장세로 시작하고 수남에 도는 것처럼 보이는데 금리 얘기는 아무도 안 하고 그냥 다 좋다라고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막 쌈짓돈 대출 받아가지고 막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는요. 보수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수 줄이시고요. 익절 구간. 오늘도 아침에 익절 구간 줬어요. 충분히 익절할 사인 줬다고요. 매도 안 하셨잖아요. 더 갈 거라고. 아니라니까요. 지금 시장 호락호락한 시장 아닙니다. 단 한 번도 우리나라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윈! 할 수 있는 시간을 준 적이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세력, 개인, 기관, 외국인들만 좋은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시고요. 보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라보시고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마냥 좋나? 펀더멘탈만 믿고 갈 수 있는 시장이나 진짜 만 포인트 갈 수 있냐? 그건 몰라요. 갈 수 있겠죠. 그런데 변동성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많이 올라간 상태라서 많이 빠지게 되고 많이 올라갔던 종목은 또 많이 빠지게 되고 덜 올라갔던 종목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더 개별 종목 장세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께 아무것도 아는 어렵죠 이거 보면 어려워요. 뭐야 이거 이러죠. 그러니까요. 모르겠으면 그냥 보수적으로 운영하십시오. 현금 항상 챙기시고요. 익절 구간 익절하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안전하게 주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냥 좋다고 해서 막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저 오늘 종목 3개, 4개 들고 왔어요. 저 종목 2개밖에 없는데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튼 시장 면밀하게 좀 바라보시고 이따가 또 바로 저는 저 옆에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바로 또 나타나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도 보셔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요. 지금 미국 30년물 국채금리가 하루 만에 10bp 가까이 또 폭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시각 5.1% 뚫고 올라갔고요. 또 이제 10년물도 11bp 급등을 했네요. 제가 이제 새벽 방송하면서 매일같이 매크로지표 브리핑을 해왔지만 이렇게 두 자릿대 급등 나오는 거 흔치가 않습니다. 이 월요일에 개파락을 좀 말씀을 가능성을 해주셨는데 뭐 충분히 우리 야간 선물 굳이 안 봐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네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 당장 월요일 시작하자마자 다 팔아야 하냐? 이런 고민하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파트너님과 방송 끝나도 함께할 수 있는 창구 마련해뒀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 하단에 송출되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링크를 클릭하시거나요. 이게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자 샵 3772번 통해서 정필승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 방법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 정필승 파트너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 최근 저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들을 사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죠. 저희 절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이용하지 않으니까요. 이 사칭 계정으로 인한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요,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더 유익하고 날카로운 전략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